네,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좀 다른 도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달리 상당한 딜레마에 이렇게 봉착해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어떤 고통과 불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정말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이나 경제나 산업 관련된 어떤 규제나 정책 손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 손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사법 관련된 권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예컨대 격차나 불평등 양극화 요구가 있죠. 그다음 불공정 문제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문제 있고 고갈등 일자리 문제, 그다음 연금 문제, 공공의 양반화 노조의 귀족화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헌법이나 법령을 개정을 해서 권한을 줘도요, 해법을 모르면은 꽝이죠. 게다가 어떤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포퓰리즘하고 싸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덕도식 포퓰리즘이나 탈원전 같은 비성에 휘둘려 버리면 권한을 줘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 철도, 토지, 주택, 부동산 관련된 권한은 많습니다. 이거 거대한 이권입니다. 이거 용적률을 얼마나 주냐, 용도를 갖다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도로를 갖다가 뚫냐 마냐, 경전철역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두냐, 이거 그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변 집값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거대한 이권이죠. 사실은 예산도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이렇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뻐하는 기업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특혜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이권 배분 권한만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차나 불공정이나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투명하지 않으면은 이 복마전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대권 야망을 뒷받침할 병참기지로 만들기에 딱 좋습니다. 박은순이 사실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출마 선언해서 그때 이제 공약한 게 뭐냐면 빠른 서울 온다 그랬습니다. 제한 속도를 갖다가 지금 50km에서 60km, 70km로 확 올리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아닙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 요구하면은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여기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밝은 서울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일 동상들 그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기억의 집 같은 거는 이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광화문 광장을 밝게 만든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맑은 서울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맑은 서울은 대기가 맑은 서울 이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복마전을 없애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부동산 문제. 주택 부동산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갖다가 이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요구에 따라서 1 내지 2인 가구를 갖다 늘리는 일. 그걸 서울시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작고 얇고 스마트한 어떤 서울시, 영어로 말하면 스몰, 슬림, 스마트, 즉 3S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제가 건강서울, 복지서울, 교육서울, 세계서울을 갖다가 제가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강서울은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어떤 법령들이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서울 시장이 막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건소 어떤 기능들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헬스클럽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러저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면은 예방적인 어떤 보건의료 행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거칠고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울 이건 제가 볼 땐 안심소득 도입하는 거 이거 만복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처럼 중위소득 모자라는 소득의 50%를 갖다가 이렇게 다 제공하는 거 그러면 바로 파탄 나버리죠. 한 30%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서울
이것도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 아니라 뭐 이 자유 시민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이나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공무원 교육을 바꾸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서울은 결국 주제 문제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나 복지나 교육이나 세계서울 이거는 권한은 명백히 한계가 있지만은 작은 모범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유서울의 최대 걸림돌은 민주건달하고 공공양반 노동기족 혈세 빨대들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시장들은 이들하고 결탁을 하거나 이들을 방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해법을 제가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를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이게 국민의 4분의 1인 수도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4분의 1이 요구하면요 비록 대통령이나 국회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게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그 사무가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주택, 부동산, 도로, 철도 같은 거 뭐 그냥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제 권한과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공약을 수백 개를 만들면은 국민들이 그럼 야 잘한다, 일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즉 뭐냐면 국장이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해결할 문제들 이 문제들을 놓고서 이게 이제 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장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이것도 의식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절절한 요구와 기대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빠른 서울, 밝은 서울, 맑은 서울, 건강 서울, 복지 서울, 교육 서울, 세계 서울입니다.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에 대해 가지고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